포항공과대학교 국정선 교수님 연구실의 오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남극 빙하 용융수에 의한 남극해 식물성 플랑크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남극의 빙하는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양의 담수가 남극해로 유입되어 해양을 안정화시킵니다. 해양의 안정화는 남극해 영양염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먹이로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FDL 모형을 사용하여 남극해 멜트워터 온오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빨간색 GW 실험은 멜트워터가 포함되지 않은 실험, 파란색 GWMW 실험은 멜트워터가 포함된 실험입니다. 두 실험의 차이로 멜트워터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먹이사슬 중 최하위에 속하며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입니다. 플랑크톤의 양은 빛, 온도, 영양분 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다른 요소가 충분하더라도 한 가지 요소가 매우 부족하면 플랑크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처럼 철이 부족한 경우를 철 제한 조건이라고 하며 철이 증가하면 매우 빠르게 플랑크톤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남극해는 이러한 철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뚜렷한 지역입니다.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클로로필, 질산염, 철 아노말리입니다. 여기서 뚜렷한 두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산염은 감소했지만 철은 증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극해는 철 제한 조건이므로 철의 증가로 인해 클로로필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매우 좁은 연안 지역에서는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질산염과 철의 상반된 반응은 왼쪽 하단의 동서평균 기후값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층 질산염의 주된 공급원은 심해로부터의 공급이지만 표층 철의 주된 공급원은 약 2에서 400m 부근의 침정물입니다. 따라서 멜트워터에 의해 해양이 안정화되면서 심해로부터의 공급이 줄어든 표층 질산염은 감소하고 해양 상층부의 침정물이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기 때문에 표층의 철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 동서평균 아노말리를 보시면 해양 상층부와 심해에서 질산염과 철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통해 표층 질산염과 철의 상반된 반응의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안 지역에서 클로로필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극 해안선부터 빨간 선까지를 코스탈 오션, 그리고 빨간 선부터 파란 선까지를 오픈 오션으로 정의하고 영역 평균하여 철과 클로로필의 관련성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멜트워터 실험에서 오픈 오션에서는 철이 증가함에 따라 클로로필이 여전히 증가하지만 코스탈 오션에서는 철이 증가해도 클로로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코스탈 오션에서는 더 이상 철 제한 조건이 만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철의 양을 기준으로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에서 철과 클로로필, 질산염과 클로로필의 회귀계수를 확인했습니다. 철이 부족한 A 조건에서는 철이 증가함에 따라 클로로필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철이 충분한 C 조건에서는 철의 증가에 따라 클로로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산염과의 관련성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연안 지역은 철이 충분한 조건이 되면서 철보다는 질산염이 클로로필 성장에 더 중요한 질산염 제한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연안 지역에서는 클로로필의 농도가 질산염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질산염의 감소에 의해 연안 지역에서는 클로로필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시간 관계상 담지 못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